자,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디펜스 뉴스 팬 여러분. 자, 생명을 살리는 방송, 나라를 살리는 방송, 세상을 살리는 방송, 영혼을 깨우는 방송, 글로벌 디펜스 뉴스 GDN은요, God Defense Nation Korea, 하나님이 보호하는 나라다, 대한민국은. 우리 전국 주사파 어리석은 인간들이요. 지옥의 불구덩이에 떨어질 시간이 다 왔다. 째깍째깍. 자, 지옥행 열차가 출발합니다. 우리 주사파 어린이들 모두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요, 삼엽댐이 터지면 한국에 어떤 영향이 미칠지 이 방송을 해보겠습니다. 중국 원전의 방사능은 어디로 갈까? 제가 어제 방송을 했는데 소리가 안 나온다고 해가지고 다시 찍었습니다. 예. 아니 똑같은 그 프로그램 가지고 똑같은 그 버전 가지고 똑같이 세팅을 해놨고 이때까지 했던 방송이 갑자기 또 소리가 안 나와요. 그래서 다시 찍으니까 소리가 잘 나와요. 그런데 이거를 또 영상을 올리면은 소리가 어떻게 나올지는 우리가 모르겠습니다. 요즘에 이 PC 가지고 저희 방송 못하게 장난을 치는 세력이 있는 건지 알 수가 없는데, 뭐 경찰도 뭐 중국인 사자 명예훼손죄로 저를 구속시키려고 말 한마디 했다고 800페이지, 900페이지, 8, 900페이지 달하는 그런 자료를 만들어 놓고 뭐 그러던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말 못하게 틀어막는 그러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기계적인 오류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 소리가 나왔다 안 나왔다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다시 그래서 찍어서 올려드리는 겁니다. 예. 자, 지금 양쯔강입니다. 양쯔강이 중국의 강들이 이렇게 이제 흘러가는데, 저는 한국해양대학교 해사수원학부 항해학과죠. 항해학과 53기입니다. 그 배를 타고 이제 중국에 제가 4년 동안 상선에서 근무했고 2등 항해사까지 했고, 이 중국 양쯔강 따라서 이틀 3일씩 이렇게 배 타고 올라가 보기도 하고 서해안을 많이 다녔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경험 삼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 삼엽댐이 이렇게 있습니다. 삼엽댐이 여기 있는데 이게 터지면 어떻게 물이 흘러가는가? 우리는 이제 그 물이 강 따라서 이렇게 굽이쳐서 흘러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물도 이게 아주 유압이 세게 콱콱 흘러가면 이 원심력이 생깁니다. 우리가 자동차도 이 고속으로 이 극커브를 돌면은 차가 이 밖으로 튕겨 나가잖아요. 차가 전복되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강물도 이렇게 고속으로 대량의 물이 고속으로 흘러오면은 이렇게 커브를 돌 때는 이 원심력에 의해 가지고 튕겨져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이 내려오다가 이 커브를 털지를 못하고 직진으로 그냥 내려가 버리는 거죠. 그래 되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뭐 커브를 틀어야 되는 공간이 막 생기면은, 그럼 물이 그냥 육지로 그냥 이렇게 막 올라가 버리는 거죠. 커브를 못 털고 그냥 직진해 버리는 거죠. 그렇게 돼 버리면은 그 많은 물들이 중국의 이 중부 남부 지방 전역에 이 넓게 퍼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 되면은 이제 수위가 이렇게 차츰차츰 낮아지면서 물이 또 땅속으로 스며들지 않습니까? 스며들고 이 넓은 지역으로 이렇게 퍼진다. 그래 되면 어떻게 된다? 토사 이런 것들이 이 중국 전역에 이렇게 깔리게 되고, 그래 되면 그거로 인해 가지고 이제 뭐 수인성 전염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양쯔강 하류, 이 우리나라 서해안 쪽에, 중국은 동해안 쪽이겠죠. 이쪽에 이제 원전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으니까 원전이 침수되는 건 아니냐 하고 생각을 하실 건데, 물이 이렇게 양사방으로 퍼지다 보면은 이게 그 해안가로 다가오는 그 과정에서 또 지하로 스며들고 하기 때문에 원전이 직접적으로 침수가 되는 가능성은 제가 봤을 때는 매우 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 수인성 전염병 이런 것들, 세균성 이질, 장티푸스, 콜레라, 거기다가 지금 뭐 우한 폐렴에다가 뭐 이런 것들, 지금 베이징에서는 그 기존의 폐렴보다도 훨씬 더 강화된 전염력이 9배나 강한 뭐 그런 폐렴이 돌고 있다고 하는데, 뭐 그런 것들이 지금 뭐 섞이고 하다 보면은 중국 전역에 이렇게 흑사병이 창궐하는, 뭐 흑사병으로 예전에 많이 죽었죠. 이 고대에.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거기다가 지금 뭐 병든 돼지가 인간을 전염시킨다고 이제 신종 바이러스 뭐 경고가 나오는데, 중국의 돼지 그 전염병이 지금
아직 돌고 있다며. 그러니까 돼지가 한 5억 마리 되는데 그 중에 절반 이상이 죽었는데 그거를 땅에 파묻으니까 이 지금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그걸 또 다 또 저 땅을 파가지고 돼지를 먹은 거예요. 중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병이 지금 짬뽕이 되는 거예요. 짬뽕이. 뭐 돼지 우리가 사람 유전자하고 돼지 유전자하고 비슷하대요. 그래가지고 사람의 이 장기 뭐 이런 것들을 이 만들 때 돼지한테 이식을 시켜가지고 돼지한테서 이식된 거를 사람한테 이제 옮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돼지의 질병이 사람한테 옮을 수도 있다. 뭐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 전역은 이 전염병으로 이제 이 초토화될 방사능보다 더 위험한 게 전염병이다. 그래서 원전이 지금 이렇게 이제 뭐 깔려 있습니다. 이 중국 내륙에도 깔려 있고 해안가에도 많이 깔려 있는데 중국 내륙에서 이렇게 이 원전이 이제 뭐 이게 침수가 된다든지 하면은 이 이제 뭐 중국 내륙에 이제 문제가 생기겠죠. 원전 침수보다는 저렇게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갈 때 중국의 그 원전 기술자들도 같이 죽어버리면은 원전이 마비가 되겠죠. 관리가 안 되니까. 제가 봤을 때는 침수보다는 그렇게 원전 기술자들이 죽어가지고 원전 관리가 안 되는 뭐 그게 더 위험하다. 그런데 이제 이런 오염된 물들이 이제 서해안으로 오면은 우리나라 바다 쪽으로 오는 게 아닌가 하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시는데 그건 아니다. 자 보십시오. 여기 이게 화살표가 여기 보시면 이 빨간색이 그 쿠르쇼 해류입니다. 이거는 저희는 그 해양대학을 나오니까 한국 해양대학교 항해학과 뭐 졸업 기본적으로 해양기상학이라든지 조류 흐름 이거는 기본적으로 배웁니다. 그리고 저희가 배를 타고 이쪽으로 많이 다녔지만은 이 쿠르쇼 해류에 배가 올라타는 순간 배가 한 4노트 정도 이 플러스가 됩니다. 배가 그냥 날아다닌다고 할 정도로 확 그냥 빨리 가는데 이런 것들이 오다가 이제 우리나라 이 제주도 앞바다에서 이렇게 지루가 갈라져 가지고 서해안을 따라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서해안 바다에서 북한에다가 이제 페트병을 보내려고 안에다 달라 넣고 뭐 이거 쌀 넣고 성경책 넣고 해가지고 페트병 보내면 북한으로 넘어간다는 이유가 그 말이 다 여기다 걸리는 거죠. 여기 그 장산곳 해주 장산곳 여기에 다 걸린다. 해류가 북쪽으로 올라가니까 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올라갔다가 이 저 산동반도 저 바레만을 한 바퀴 휘감고서 이렇게 내려와요. 이렇게 내려온다고. 물이 이렇게 내려옵니다. 내려오니까 실질적으로 이쪽 지금 화살표가 보이시죠? 실질적으로 이쪽에서 이 원전이 터져가지고 그런 오폐수가 이렇게 흘러내린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물이 이런 밑으로 흘러내려와 버리지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쪽으로 오지가 않습니다. 오지가 않고 뭐 물이 이쪽으로 흘러내려왔다가 여기서 이제 뭐 다시 쿠르쇼 해류나 이런 것들을 타고서 뭐 퍼질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미 오염 물질이 다 희석이 되고 이 물 밑에 깔아앉아 버리기 때문에 한국 쪽에는 뭐 그닥 큰 영향이 없을 거다. 이 빨간색이 뭐냐면 이제 원전의 오폐수들이 이제 쏟아진다고 봤을 때 물이 파란색 화살표는 물이 이렇게 위에서 내려오니까 이 남쪽으로 쓸려 내려가 버립니다. 그리고 이쪽에 서해안을 우리가 항해를 하다 보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이쪽에 제 파란색 하늘 화살표는 이쪽의 물은 우리나라 해안 쪽의 물은 파랗습니다. 예, 파라요. 하늘 색깔처럼 파란데 이 중국 해안 쪽의 물은 이 황토빛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서해를 딱 100으로 놓으면 한 절반 정도 딱 자르면은 그 절반 정도는 이 노란색 페인트 가지고 줄을 그어 놓은 것처럼 위에서 아래로 줄을 그어 놓은 것처럼 그렇게 노란색 페인트를 부어 놓은 것 같아요. 옆에서 보면 왜? 그러니까 이쪽 우리나라 쪽 물은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갑자기 목 꽉 막히네. 우리나라 쪽 물은 파랗고 이쪽 물은 중국 쪽 물은 누래요. 그러니까 물이 안 섞인다는 거예요. 물이 섞이질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그렇게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제주도 남방으로 가면은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은 이렇게 쿠르쇼에 날리고 올라오죠. 그러니까 이 소용돌이 하얀색 소용돌이가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남쪽에서 제주도 남방으로 내려갈 때 어느 순간부터는
이 흰색 페인트 가지고 주름 꺼놓은 것처럼 하얗게 하얗습니다. 물이 부서지는 거지. 그런데 이제 서해안 쪽의 물은 그나마 좀 파래요. 그런데 이 하얀색 선을 딱 넘어가가지고 서해안 바깥에 쪽 제주도 점점 제주도에서 멀어져서 호주 쪽으로 가는 필리핀 쪽으로 가는 이쪽의 물은 시꺼멓습니다. 보면은 위에서 보면은 아니 완전히 색깔이 달라요. 바닷물이라고 해가 색깔이 다 같은 게 아닙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물이 섞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하얀색 물층을 통과할 때는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쾅 하고 이 선체를 망치로 때리는 듯한 그런 충격파가 있습니다. 이 물은 이렇게 흘러가는데 갑자기 배가 들어오면 여기 거대한 조류가 딱 때리겠죠. 그러니까 쾅 하고 소리가 나면서 배가 출렁거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이 물의 흐름에 대해 가지고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오염 물질들이 한반도 쪽 직접적으로는 오진 않는다. 그리고 이제 오다 보면은 이제 그런 토사라든지 이런 것들하고 섞이면서 이게 부유물을 깔아앉겠죠. 예, 깔아앉는다. 이 중국 쪽 바다 밑에. 그러니까 원전이 터진다고 하더라도 너무 그렇게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100% 피해가 없다. 그 말은 제가 못하겠어요. 왜? 그 자연이란 것은 이건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이 아닌데 100% 그게 피해가 있다 없다 말은 못하겠지만은 그런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경험상 봤을 때는 피해가 미미하지 않겠나 거의 없지 않겠나 매우 적지 않겠냐 걱정하지 않을 정도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연에서도 어마어마한 방사능이 나옵니다. 우리가 방사능 잘 모르는 것 같지만 자연에서도 방사능이 나오고 있고 우리가 엑스레이 찍는 거 MRI 사진 찍는 거 다 방사능이죠.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공포심을 가질 필요는 없다. 그리고 이제 그 바람이 여름에 이제 원전이 터진다면 바람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불어 올라가니까 우리나라 쪽으로는 이제 그런 오염 물질들이 바람을 타고 넘어올 가능성은 없어요. 그리고 태풍이 온다 하더라도 북반구에서는 태풍이 이렇게 봅니다. 이 해양 기상학을 조금만 배우면 아시는데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요, 바람이. 그러니까 이거를 비춰보면은 이 오염 물질들이 다 어디로 가냐? 중국 대륙 쪽으로 들어갑니다. 방사능이 터져가지고 오염이 된다 하더라도 중국 대륙 쪽으로 가지 한국 쪽으로는 적게 온다. 다 희석이 돼버리죠. 그리고 또 바다를 건너오다 보면은 또 바다에서 수증기가 증발하니까 그거하고 섞여가지고 다 이렇게 바다로 떨어지고 하니까 크게 오염 걱정할 필요는 없는데 이제 양쯔강 기단 봄 가을 요때는 바람이 조금 불긴 불어요. 그런데 이제 바다를 건너오다 보면은 다 이제 희석이 되고 미미해집니다. 그러니까 너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중국 군대를 갖다가 다 저 중부지방에다가 배치를 해놨습니다. 왜냐면 문제가 생기면 동서남북으로 어디든지 출동하기 편하니까. 그런데 이게 다 전염병이 창궐해 버리고 하면은 중국 군대가 한 절반 이상이 다 그냥 초토화돼 버리겠죠. 그리고 지금 중국의 만주 지역, 북부 지역, 베이징, 신장 위구르, 이쪽 지역들은 지금 우박이 6월달, 7월달인데 우박이 떨어지고 폭설이 내립니다. 폭설이 내려가지고 사람이 걷지를 못할 정도로 폭설이 내리는데 또 그런 여러 가지가 있으면서 또 이게 비가 오고 또 날씨가 뜨거워지고 하다 보니까 메뚜기 유충들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이 잘 되는 거죠. 그리고 중부, 남부 지방은 또 이 비가 오고 토사가 쌓이고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지금 중국 전역에서 메뚜기 떼가 자생적으로 또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파키스탄, 인도 쪽에서 또 메뚜기 떼가 넘어온다고 하면은 이게 김밥 천국이 아니고 메뚜기 천국이 되니까 얘들이 다 갉아먹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 신장 위구르 이쪽은 아마 이제 조만간에 독립이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이쪽 중부 지방, 남부 지방 이쪽은 지금 메뚜기 떼로 혹은 홍수에 토사가 쌓이고 해가지고 전염병 이런 걸로 초토화될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쭉 보셨지만은 이제 자생적 메뚜기 떼, 파키스탄의 메뚜기가 유입되고 있고 돼지 콜레라 그리고 무슨 거연벌레가라는 게 생겼대요. 식량을 갉아먹는답니다. 폭설, 우박, 허리케인, 지진, 화산
백두산 옆에 화산인 뭐 지금 또 우리는 백두산만 터지는 줄 알았는데 그 옆에 휴화산이 있었는데 이때까지 터질 줄은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지금 뭐 마그마가 지금 끓고 있고 갑자기 그렇답니다. 강에서 물고기가 떼죽음 당하고 있고 뭐 지금 달러 부족으로 농산물을 수입하기 힘들고 하다 보니까 올겨울에 대량 식량 부족으로 아사하는 수억 명이 굶어 죽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다. 지금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 이 환경재해, 자연재해를 보시면은 이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이 모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할 때 이집트 왕이 뭐 못하게 하고 괴롭히니까 하나님이 징벌을 하셨는데 그때 일어났던 일들 메뚜기 때 뭐 물고기가 지금 다 떼죽음 당하고 뭐 우박에 뭐 이런 것들 지금 똑같은 이 전염병부터 해가지고 파리떼가 뭡니까? 이 지금 무슨 벌레떼죠. 거연벌레. 이런 재앙이 뭐 10가지 재앙이 지금 그대로 지금 닥치고 있다. 이집트에 일어났던 10가지 재앙이 그대로 닥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성경 아모스에 보면은 의인을 악인이라 이야기하고 의인을 짓밟고 의인들을 잡아가두고 뭐 그러한 이 국가 다마색 둘의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런 국가들을 하나님이 불로 진멸하시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 우한에서 교회들을 제일 먼저 파괴를 했죠. 교회 십자가를 끌어내리고 불 지르고 했는데 지금 우한부터 폐렴이 돌아가지고 우한 폐렴이라는 이름이 나올 정도로 그렇습니다. 중국은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원유 도입선이 차단돼가지고 올겨울은 기름 부족, 달러가 없으니까 기름을 못 사오는 거죠. 석탄도 못 사오고. 그러니까 석탄도 부족하고 하니까 얼어 죽고 굶어 죽는, 제가 봤을 때는 수억 명, 이 얼어 죽고 굶어 죽는, 그러면 폭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것 같다. 그리고 지금, 백두산 옆에 있는 화산이 갑자기 터진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거기 화산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근데 갑자기 터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화산이 터진다고 하면은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옛날에 백두산이 터져가지고 발해가 망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학자들 말에 의하면은 이제 직접적인 상관관계는 없다는 거죠. 백두산이 터졌기 때문에 발해가 망했다 이건 아닌데 일본 측 사례 보면 20일 해가지고 마음이 떠났다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계속 연기 나오고 지진 우르릉 쿵쿵하고 지진 전조 현상들 벌어지고 이산화 확 나오고 하니까 초목들이 다 이게 말라 죽고 하니까 북방 기마민족이었던 발해가 이제 에이씨 못 살겠다 하고 있는 찰나에 이 거란이 쳐들어오니까 여기 그냥 버리고 그냥 어디로 갔다? 쟤들이 몽골 초원으로 가버렸어요. 몽골 초원. 역사에서는 발해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바람과 함께 사라진 것처럼 사라지는데 그게 아니고 몽골 초원으로 갔다가 12세기에 징기스칸이 호라즘 정벌을 하니까 어디로 간다? 카자흐스탄, 지금 카자흐스탄 지역이죠. 중앙아시아 쪽으로 흘러갔다.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7세기경에 남쪽에 있던 이스라엘 애들이 이제 지금의 카자흐스탄 지역으로 올라와가지고 카자리아라는 나라를 만들고 유대교를 받아들이고 지금 카자흐스탄 지역에 유대교 국가가 생겨요. 7세기에. 그런데 이제 12세기에 카자흐스탄 쪽으로 이제 호라즘 정벌한다고 이 징기스칸이 넘어가니까 카자리아라는 나라에 살고 있던 유태인들, 북방 기마민족계 유태인들이 어디로 들어가냐면 독일, 폴란드, 헝가리, 모스크바, 지금 유럽 지역 있죠. 러시아 지역 그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히브리 말로 아슈케나지 주이시, 아슈케나짐 유태인 이래 되는데 얘들이 나중에 고려하고 무역하면서 고려에서 직지신경을 가지고 오면서 1517년에 이제 종교혁명이 일어나는 거죠. 이 금속 활자가 도입되면서 성경책을 막 찍어내다 보니까 이제 이 면제부 파는 게 그런 내용이 없네 해가지고 이제 종교혁명이 일어나고 거기서 이제 위그너 전쟁부터 해가지고 30년 전쟁 계속 그러면서 이제 살기가 힘드니까 이 독일계 유태인들이 어디로 가냐면은 결과적으로 지금 미국 아메리카 쪽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미국을 만들고 그 사람들이 선교사가 돼가지고 다시 한반도로 들어왔고 지금 주한미군이 한반도 들어왔고 그래가지고 한국군하고 주한미군하고 북한 만주 쪽으로 다시 올라갑니다. 지금 거대한 흐름이 지금 다시 이어지고 있다. 그래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국은 자영업자가 2억 명 이상 실업자들, 농민공이 지금 실업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억 이상의 실업자들이 생긴 걸로 보이는데
이 명청교책이 원명교책이 명청교책이 보면은 전부 다 먹고 살기 힘드니까는 이제 폭동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저도 뭐 배를 타고 그 다니면서 이제 백경이라든지 그런 이 해양 선박 해양 관련 서적을 많이 봤는데 배에서 폭동이 일나는 거는 먹을 거 떨어지면 폭동이 일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폭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화웨이 등 중국 기업들이 퇴출되고 있고 그 첨단 반도체나 이런 것들이 공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팍스콘이 중국에서 이제 탈출했는데 일자리가 100만 개 이상 사라졌다. 뭐 등등. 그러니까 중국에서 기업들이 다 탈출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는 아직도 중국에 먹을 거 있다고 중국에 들어가는 기업들이 있다. 아마 돈 잃고 목숨 잃고 다 당장은 돈을 버는 것처럼 느끼겠지만 나중에 다 틀릴 겁니다. 모두 잃고 그냥 목숨도 못 건져 나오는 수가 생길 겁니다. 그리고 산사댐이 붕괴되면 GDP의 40% 이상이 소멸된다. 중국군 50%가 소멸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 나오고 있고요. 자, 베이징 우한 폐렴으로 도시가 봉쇄됐다. 중국 공산당 간부들이 죽어가고 있고 다 탈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군벌들이 활개를 펼치고 있고 베이징의 우한 폐렴으로 아파트를 아예 그냥 그 출입구를 갖다가 납땜질 해가지고 봉쇄를 한 그런 영상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군 내 장점 인파 숙청 작업이 진행 중이고 있고 중국의 해군의 아버지를 이제 뇌물죄로 뭐 긴급 체포하고 뭐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 조만간에 내전이 터진다는 거죠. 내전 터집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의 친미화, 북한이 답이 없으면은 이제 중국을 공격을 하고 북한의 난민들이 배가 고파서 중국으로 이제 먹을 거 구하러 넘어가는 그런 일들이 이제 조만간에 벌어질 겁니다. 올해 안에 뭐 많이 벌어지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 비 오고 하면은 북한도 농사가 안 되겠죠. 이 홍수 나고 해가지고 농사 안 되고 하면은 뭐 최악의 상황이 오면은 이제 뭐 중국으로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 생길 겁니다. 그리고 미국의 중국 견제, 미국이 대만과 인도에 최신 무기를 판매했고 이제는 뭐 대만하고 연합작전 사령부를 만든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함정용의 최신 함정에는 미국산 엔진들이 들어갔는데 그 엔진 부품이 다 수출 중단됐다. 그러면 이제 중국의 최신 함정들은 함정이 가동이 안 됩니다. 그리고 미국이 인도에 F-15, F-16을 뭐 수출하겠다 그러고 아예 공장을 통째로 뜯어서 가라.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F-16 공장은 뭐 뜯어서 가기로 했고 F-15는 뭐 어떻게 될지 뭐 뜯어서 가라고 제안을 했는데 그 뒤로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이 홍콩 특별법 폐지해가지고 홍콩을 통해서 중국으로 유입되는 달러가 한 뭐 90%, 중국의 달러의 한 90%가 홍콩을 통해서 유입되는데 그게 모두 이제 원천 봉쇄됐고 이제 그 달러들이 다 빠져나오는 거죠. 그리고 달러가 없다. 미국 내 중국 기업들을 지금 상장 폐지하고 있고 중국 유학생, 공산당 자녀들을 다 퇴출시키고 있습니다. 다 이제 쫓아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홍콩 시민에게 미국이 뭐 비자를 발급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미국 내 중국 공산당 비자금을 몰수를 하게 됩니다. 홍콩 시민에게 미국 비자를 발급을 하게 되면은 여차 홍콩 시민들 괴롭히면 미국이 야 왜 우리 뭐 국민들 괴롭히냐 해가지고 또 거기에 직접적으로 군사 개입을 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겠죠. 뭐 여러 가지로 이런 일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이제 중국의 북극권 진출의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다. 하여튼 오지랖도 넓어요. 저거 나라 땅도 제대로 관수 못하면서 북극에 개발하겠다고 또 그게 가네. 하여튼 그러니까 러시아가 화가 나가지고 인도에다가 최신 미국기를 긴급 수출, 자기들이 쓰려고 만들어놨던 거를 인도에 먼저 수출하는 뭐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중국의 무기 수출을 중단했다. 러시아산 대공 미사일, 전투기 이런 것들을 중국이 쓰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부품이 없으면 무용지물이 되겠죠. 그러니까 조만간에 이제 신장 위구르, 뭐 티베트 분리 독립되고 막 만주 지역도 분리 독립되고 이 중부 지역은 아마 초토화될 겁니다. 예, 뭐 등등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국민 여러분, 뭐 이제 중국은 뭐 끝났고요. 그러니까 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방송을 하면은 이 방송 그게 광고비가 안 들어옵니다. 안 들어오니까 한 달에 한 10만 원 정도 들어오더라고. 10만 원. 광고비는 안 들어오는데 광고는 붙여요.
아니, 구글 이거 나쁘지. 그럼 광고비 안 주면 광고 안 붙여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17번 월 만원씩 정기 후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877-0248, 그리고 438-20-016-604 SC제일은행이고요. 방송 의견, 응원 문자 샵 7079-0325 한 통 2,000원입니다. 이건 전화가 아니고 문자입니다. 그리고 선지자 이승만 대통령, 우리 민족을 오직 주님께 맡깁니다. 이 책을 저희가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010-6832-0325로 문자를 주시거나 뭐 전화하시거나 카드도 됩니다. 카드도 되고 긴급 재난 자금도 뭐 다 되고 하니까 카드기가 있으니까 카드로 하실 분은 전화하시면 되고, 전화 안 받으면은 문자를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안내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이승만 대통령 관련 책을 읽어봤는데 이거 상당히 잘 돼 있어요. 이거는 이승만 대통령의 영적인 부분도 잘 나와 있고 하니까 문창극 박사님, 이충근 박사님 이런 분들이 이제 추천사를 쓰셨다. 이해란 박사님도 나오시고 엄마 방송에 조옥선 대표, 정규재 주필 이런 분들, 쟁쟁한 분들이 총신대 대신대학교 총장이신 정성구 박사님 이런 분들이 이제 추천사를 쓰였습니다. 제가 읽어보니까 이게 상당히 안에 사진도 많아요. 사진도 많이 들어있고 그 당시에 문서들도 많이, 여기 보시면 문서들도 있고 사진도 상당히 많이 들어있고 해가지고 이해하기에 상당히 쉽게 잘 돼 있습니다. 잘 돼 있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사진도 있고 이제 책 읽으십시오. 왜냐면은 우리가 북한 무너지고 중국 무너지면은 올 겨울 되면 다 무너질 것 같습니다. 이 한국이 무너지기 전에 북한하고 중국이 먼저 무너질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가 다시 접수하러 재개발하러 들어가야 되니까 대한민국을 세웠던 건국의 아버지 이승만 대통령이 어떻게 외교적으로 미국과 손잡고서 나라를 세웠는가, 그런 걸 다시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010-6832-0325로 전화를 하시든지 문자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화 안 받으면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